뉴스타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한반도 통일 추진 기본 전략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 최대의 화두인 한반도 통일은 민족 구성원 전체가 컨센서스를 이루어 가지고 통일을 해야 마땅하나 분단 80년을 반추해 보면은 남북한 공이 각각 정권의 편의성만 내세워서 통일 정책을 추구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북계는 한결같이 대남 적화 통일 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대한민국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권마다 나름대로의 통일 정책이 있었고 통일 정책의 수립 과정과 조건의 오류로 인해서 한낱 구두선에 지나게 되면서 분단 8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통일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했는데 도둑같이 정강석화보다 같이 북계 정권의 핵심인 김정은과 그의 추종자 약 200명, 많으면 500명을 동시에 참수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통일 추진 기본 정책의 과제입니다. 양고기 국이 맛은 있으나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 없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북계 정권은 2,300만 주민들을 극심한 기아선상으로 내몰고 있는 썩은 고목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썩은 고목나무도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썩은 고목나무를 제거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 과제는 언제 어떻게 썩은 고목인 북계 정권을 제거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민족의 뜻이 아닙니다. 당시 국제적인 여건이 분단을 강요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호기를 제대로 잘 이용해야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선례를 보면 많은 학문적 이론인들이 있으나 제 독일 박성조 박사의 독일 통일의 3요소가 가장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독일이 돈이 많아서, 두 번째는 독일 국민들이 단결해서, 세 번째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독일이 통일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박성조 교수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주변국들의 독일 통일에 대한 극심한 반대는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러시아의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독일 통일을 두고 고르바초프는 독일의 군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고르바초프는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마가렛 대처가 프랑스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만약에 독일이 통일이 된다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라는 이런 거건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그러면 독일을 통일시키려고 했느냐. 결국 독일을 통일시켜서 팽창하는, 그때 당시 물론 뭐 시들어갔습니다만 소련에 맞서게 하는 세력으로서 독일을 통일시켜서 선봉에 내세우려고 했던 게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국가 전략을 보면은, 정책을 보면은 수립을 할 때,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물론 뭐 정책을 수립합니다만 대부분의 정책은 연구기관에 외주를 줘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군데 유명한 연구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탠포드의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자기가 예측하고 내놓은 연구 산물이 미국의 그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아주 정교하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반도의 정책에 대해서 내놓은 그 산물들을 보면은 한반도를 한국 주도로 통일을 시켜서 중국이 분할될 때 동북 삼성을 한반도에 편입시키고 가능하면 내몽고까지 편입시켜서 대한민국을 동북아에서 막강한
말하자면 중견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북아를 미국이 통제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전략적 마인드를 내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미국의 대동부가 특히 대한반도의 정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또 현재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더라면 그 이후의 역사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역사를 놓고 가정을 하는 것은 교훈을 도출해내는 것 말고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의 최대 명제를 놓고 미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제는 국제적인 조건보다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이런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2300만 주민들에게 광범하게 퍼져 있는 통일에 대한 열망에 대한 불안을 느낀 김정은이가 체제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일방적으로 전쟁 거부 선언한 것도 더 이상 도발은 안 할 테니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구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면전과 핵공갈은 서슴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은 전면전을 실시할 여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또한 북한 핵도 우리 아군의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킬체인 시스템, 정교한 킬체인 시스템에 정교한 타격에 북한 핵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국회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 공군 출신 정병두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한테 북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계속 졸라대니까 이 사람이 몰리다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핵은 없지만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핵이 없다고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아주 봉변을 크게 당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의회이긴 하더라도 군의 기밀이기도 하고 또 이 정교한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자세히 얘기하는 게 부담도 되고 해서 아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봉변만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킬체인의 이 기술 수준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의 이 질적인 문제 이런 걸로 현재 북한 핵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적 우위에 위협을 느낀 북한 괴뢰가 북계의 주권과 안정을 위협하려 든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단정을 하고 또 통일, 화해, 동족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다 지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선언을 하면서 평양 입구에 있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를 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는데 이것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이어서 또 최고인민회의 석상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이걸 갖다가 자기들은 이제 용어를 국토 완정이다. 완전할 완자에 정복할 정자를 써가지고 국토 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래가지고 북계에 편입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웃기는 게 이거 헌법에 반영한다고 정말 완정이 되고 반영 안 한다고 완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군은 사실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만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이제 김정은이가 뱉어놓은 말하자면 말의 워딩을 쭉 보면은 그 마치 족폭영화에서 죽을 것 뻔하고 질 것 뻔한 그 이 주인공이 한껏 폼 잡고 막 이래 나대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품이나 자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삼류 족폭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아주 초라한 주연도 안 되고 조연급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게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북한의 핵 보유 원칙은 나름대로 최고 수준의 핵 전략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60년대에 헨리 키신저 박사가 물론 그 사람은 닉슨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만 국무장관을 했습니다만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에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때 당시 또 이게 풍미했던 얘기고 그때 핵이 막 이제 미국 중공 이래가지고 이제 이 핵무기가 생겨날 때인데 굉장히 이게 그 각광을 받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스 모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가 또 핵 관련 발언을 했는데 다투는 두 나라 중 1국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에 상대 국가는 취해야 할 옵션이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뭐냐? 싸우다가 죽는 거하고 두 번째는 미리 항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다 하고 다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래식 무기들이 워낙 정교하게 개발되고 발달해 왔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좌표를 다 찍어 놓고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정교하게 말하자면 사전에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기가 얼마나 정교해져 있는가 하면은 산꼭대기 개미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개미의 오른쪽 더듬이를 때릴까 왼쪽 더듬이를 때릴까 이렇게 구분해서 때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정교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 체인이라고 해서 한스 모겐스 교수가 얘기한 싸우다 죽거나 미리 항복하거나 하는 옵션 두 개에다가 추가해서 킬 체인으로 정교한 타결을 하면 핵무기 그저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북한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은 60년대부터 핵 개발을 해왔고 6.25 끝나고 직후에 바로 김일성이는 말하자면 북한의 능력 있는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당시 소련과 동구권에 핵 물리학 공부를 시키러 많이 보낸 그 뒤에 이제 60년대 중반 말에 우리도 핵무장을 원자탄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이 쓰면 우리도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에 들어올 때 제일 크게 고려하는 게 이제 주한미군의 또 미국에서 원정오는 정원군의 투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 막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궁여지책으로 원자탄을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미국까지 날리면 LA도 때리고 샌프란시스코 때리고 시애틀도 때린다. 그 다음에 동부는 보스턴, 뉴욕,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 때릴 수 있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대한민국을 침략해 오면서 미국은 대한민국 말하자면 전선에 투입하지 마라. 만약에 투입한다면 우리는 다 죽더라도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과연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LA나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북괴가 지금까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그거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킬체인으로 미리 다 때려버리면은 날아오고 자시고 쏘고 할 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이거 듣고 뭐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뭐 이게 이제 유은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은 통치로 연맹에 오던 김정은이가 실제로 김정은이는 말하자면 정권의 정통성이 선대의 유훈을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것 말고는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 정통성 유은 통치로 연맹을 해오던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이 최근에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많이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주체 사상으로 체제를 유지해오던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 어설픈 김정은 주의로 이 주의가 뭔지 아주 애매하게 돼 있고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사회주의라는 게 결국 의식주하고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배급 체제라는 게 북한의 경우에 90년대, 일부는 80년대부터 이 배급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체제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렵게 돼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은 배급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해결하는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은 통치의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감시와 통제만이 유일한 정권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시와 통제가 심할수록 주민들의 반발은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이게 지금 터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은 통치를 이탈한 김정은 정권은 권력의 근거의 붕괴를 초래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시점이 이 정권 붕괴 직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그냥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쓰러뜨리고 통일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